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응급의학 의사회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급의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에 대한 얘기하고요. 저희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는요, emergen이라는 단어는 emergere라고 하는 라틴어 유래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본은 구급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응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응급이라는 단어가 세종실록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급한 것에 대응을 한다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써왔던 단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분이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 군의관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앰뷸런스 볼랑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앰뷸런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응급의 최전선이지 않습니까? 응급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계기가 대부분 전쟁을 계기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이 앰뷸런스 볼랑테가 환자를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의사를 환자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최초의 이제 앰뷸런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의 앰뷸런스는 다시 싸울 수 있는 놈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놈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하냐면 의사가 가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가서 죽을 놈은 냅두고 다시 싸울 만한 놈은 데리고 온다. 이런 개념의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기도 하고 자전거로 하기도 하고 말로도 하고,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들이 앰뷸런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응급의학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이게 1970년입니다. 이 두 분이 만드신 파운더 분들이신데요. 닥터 로젠이라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닥터 로젠, 그리고 이 로젠이 픽업한 그 제자분이신 틴티넬리, 이 두 분이 저희 교과서의 저자시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저를 한국 오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되게 쾌활하시고요. 에너제틱하시고, 나이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재하시고요. 1970년도에 미국이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경성 시절부터 앰뷸런스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병원이라든지 침례병원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온 병원들 위주로 응급이라는 것이 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예수병원에 이렇게 구루마로 환자를 끌고 오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요. 70년대에 원주부터 시작을 해서 김철 선생님도 아마 원주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었겠지만, 원주 소방에서 구급환자 수송센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었고요. 당시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구급일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9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이제 응급실장님들이 모여서 응급의학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97년도에 응급의학 전문의 1회가 배출이 됩니다. 같이 오신 김철 선생님이 2회시죠, 선생님? 아니요, 저기로는 5회까지. 저기로는 5회인가요? 김선만 선생님께서 그럼 2회신가요? 3회신가요? 원주에서 네, 아마 이제 요 바로 전체로는 다음 차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선배들이 아직 은퇴를 안 했어요. 저희가 아직 되게 젊은 그룹이고요. 일기 선배들이 이제 한 60 정도 되어가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2,300명까지 증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응급의학 전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응급실에서 일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400명 정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전국에 지금 40개 정도 있습니다. 큰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중급의 응급센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700명, 그리고 작은 병원, 중소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보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00명 정도는 대학 교수고요. 한 1300명 정도는 봉직이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의사고요. 한 200분 정도는 개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렇게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2009년에 아시아응급의학회, 2019년에 세계응급의학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거치면서 OECD 국가에 갔듯이 응급의학과도 세계적으로는 숫자로는 넘버 3고요.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연구, 아카데믹하게는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데피니션 자체가 응급의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급성질환 그리고 모든 손상, 환자를 다 보는, 어떻게 보면 1차 진료이면서 넓은 범위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학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도 거의 비슷한
즉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 보면은요, 의학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의학회가 이제 응급의학회 쪽이고요,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협의회 쪽에서 개원의 협의회 산하에 21개 전문가가 의사회들이 속해 있었는데, 저희가 22번째로 여기 가입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김선만 선생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이제 학회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믹 베이스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처우라든지 환경 개선, 숙가, 취업 박람회, 개원 박람회, 심포지움 이런 쪽의 일들을 주로 이제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한 일들을 주로 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취업 박람회도 했었고, 당시 이제 서울역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서도 또 취업 박람회 한번 했었고요. 또 안중근 기념몰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했었고, 참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봉지기들이 속해 있는 봉지기 협의회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정회원이 1,300명 정도, 전체 회원은 3,000명인데 정회원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봉지기 협의회를 한 7년쯤 전부터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의사회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된 거죠. 저희가 6월 달에 창립총회를 온라인 통해서 해서 이제 대한응급의사회가 되었고요. 10명의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마더스 제약 김자진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 개원 심포지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김선만 선생님, 저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김철 선생님도 계시네요. 다 이제 응급의학 선생님들 중에서 개원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이 개원한 선생님들과 함께 개원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바른 길을 인도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개원 심포지움 연간 한 2번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크 자체가 옵티머스 메디쿠스가 옵티멀 메디슨의 라틴어이고요. 어떤 수호라는 의미의 방패,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이 마크가 되겠고요. 키말을 하나씩 글자를 따서 Knowledge Efficiency, Multiple Role, Advancement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저희 테마가 응급실은 항상 24/7의 4시간 365일 환자들하고 컨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프론트라인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응급의학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이고요. 사실 저희가 6월 달에 생겼고요. 이제 막 회원들을 모아가면서 일을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 중에 사실은 후원하는 업체나 또 저희 조직이나 함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 사업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저희 산하에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제약 후원이라든지 봉사 쪽으로 또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봉사라고 하는 게 어떤 서플라이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최석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봉사단체, 또 요셉의원 이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의사회 산하에 봉사단체를 만들 22년 계획 중에 제 이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은 어전트 케어라고 하는, 이번에 개원 심포지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발표하는 것이 어전트 케어라고, 미국이나 이제 서구 쪽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실이 아니라 개원 베이스로 응급실의 부담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예를 들어 통증으로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정형외과가 오는 통증과 응급의학과가 오는 통증이 다르단 말이죠. 응급의학 선생님들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어전트 케어 클리닉 같은 프랜차이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장기적으로는 100개까지 저희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산하로 개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밀어드리려고 개원 컨설팅부터 오픈해서 3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두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의사회 산하에도 연구소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 용역 내지는 R&D 그런 연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